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겪는 다양한 질병의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단순히 증상을 넘어 우리 몸이 질병에 걸리는 과정을 이해하고 비건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어떻게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기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은 에너지 부족, 즉 원기 부족 또는 신경쇠약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신경 에너지, 다시 말해 원기가 필수적입니다. 이 신경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것은 질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신경 에너지 부족은 어떤 문제로 인해 신경 에너지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할 때와 가지고 있는 신경 에너지로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일, 즉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 등으로 에너지가 과도하게 소모될 때 발생합니다. 신경 에너지는 전기 형태를 띠며 모든 육체적, 정신적 활동에 사용됩니다. 우리가 뜨겁거나 차가운 것에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신경 에너지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에너지가 부족하면 몸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다시 신경 에너지 회복을 더디게 만들어 악순환을 유발합니다. 명상, 이완, 휴식, 잠은 신경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충분히 휴식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비건 식단은 신경 에너지 충전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 이유는 첫째, 비건 식단은 소화에 부담이 적고 몸에 불필요한 독소를 덜 축적시켜 소화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둘째, 건강하고 자연적인 식물성 식품은 몸이 소화를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몸에 공급해 줌으로써 전반적인 에너지 레벨을 높여줍니다. 셋째, 비건 식단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고 스트레스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우리 몸은 신체 기능을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독성 부산물, 즉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독성 물질이 체내에 쌓이는 것이 질병의 또 다른 주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는 폐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체내에 쌓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많은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됩니다. 죽은 세포는 효소작용으로 분해되는데, 이 과정에서 철분, 단백질, 아미노산 등은 재활용되지만 RNA와 DNA는 몸에서 독성 물질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독성 물질이 조직, 혈액, 림프계 등 체내에 일정 수준 이상 쌓이게 되면 중독 상태가 되고, 이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합니다. 독성 물질이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신경계가 이를 감지하고 우리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몸 어딘가가 간질간질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안정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자극, 즉 야증 상태입니다. 이는 신경계가 우리에게 쉬거나 안정을 취하는 등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일례로 코 점막에 점액이 쌓여 간질거리거나 소변이나 대변 욕구 등 일종의 자극에 해당합니다. 신경계의 경고 신호인 자극 상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독성 물질이 계속해서 체내에 쌓이게 되면 몸은 이를 강력하게 배출시키려 합니다. 몸은 독성 물질을 효율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특정 기관에 독소를 집중시킵니다. 독성 물질이 집중된 곳은 계속된 자극으로 인해 감염, 즉 염증 상태가 됩니다. 맹장염, 편도선염, 간염, 신장염 같은 염증은 독성 물질의 정화와 배출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과부하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일례로 몸이 독성 물질의 배출 통로로 기관지를 선택하면 천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염증이나 열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몸의 자연스러운 대응입니다. 이는 몸이 평소 소화, 일, 놀이 등에 사용하던 에너지를 독성 물질의 정화와 배출, 그리고 몸의 회복에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열을 내는 것은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염증 상태에서도 무리를 하거나 과로를 해서 독성 물질을 제대로 정화하고 배출하지 못하면 독성 물질이 계속 체내에 쌓여 중독 상태가 심화됩니다. 결국 몸의 조직 체계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괴되어 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조직 파괴 현상이 입에 생기면 구내염, 위에 생기면 위궤양이 됩니다. 궤양이 생겼더라도 휴식을 취하고 식생활을 개선하는 등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면 몸은 독성 물질을 정화하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의 중독 수준이 현저히 낮아지고 몸은 스스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조직 파괴가 일어난 후에도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면 질병은 더욱 심각한 단계로 진행합니다. 파괴되어 비어있는 조직을 단단한 조직으로 채우거나 몸을 위협하는 독성을 단단한 조직에 가두는 현상을 경화라고 합니다. 흉터 역시 경화의 한 형태입니다. 경화는 몸에 해로운 독성 물질을 격리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로 종양 형성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태는 암으로 진단받을 수 있지만 경화는 아직 암과는 다른 단계입니다. 경화가 일어난 상태에서도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면 경화된 세포와 조직은 몸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림프액에서 영양분을 얻었으며 몸에 기생하게 됩니다. 또한 독소로 인한 유전 변형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암이라고 합니다. 암이 발생했음에도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암이 발병했다 하더라도 이완과 휴식, 건강한 비건 식단을 포함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함으로 몸에 새로운 활력을 준다면 암을 이겨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을 극대화하여 질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